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조금 달렸습니다. 네, 이것저것 좀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그 나머지 컴포넌트들을 이제 대부분 메인보드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구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QSPI 플래시를 이제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 리틀 FS, 리틀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 그러니까 작은 파일 시스템이야. 그래서 파일 혹은 이제 디렉토리 단위로 이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fail safe, 그래서 파워 로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꺼져도 그 마지막에 성공한 것은 이제 보존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베디드 장치, 전원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거에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웨어 레벨링.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플래시 메모리는 지우는 거에 대해서 수명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섹터들 혹은 페이지들을 이제 고루고루 이레이즈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이제 있다.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많이 사용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여기 이 최신 버전 제가 2.6 아마 가져왔을 텐데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포팅을 한 겁니다. 뭐 이런 걸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 구조체에 실제 그 플래시 메모리에 라이트, 이레이즈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함수를 연결을 시켜주고 관련된 메모리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블록 사이즈는 QSPI 플래시에 최소 이레이즈 그 단위를 써주면 돼요. 그게 착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그리고 여기 블록 사이클, 한 블록당 지울 수 있는 최대 횟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해주면 이거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각각의 이 드라이버 함수들을 만들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s.c 여기에 한 번 더 랩핑을 했어요. 이 리틀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뭐 API는 뭐 간단하게 우리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API고요. 여기에서 실제 내부에는 이제 그 리틀 파일 시스템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fs info 파일 시스템 현재 총 뭐 사용 메모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리스트는 현재 이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제 리스트업 해준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짠 거고요. 그리고 뭐 테스트를 하면은 아까 여기 보면 부트 카운트 있죠. 이거를 하나씩 증가시켜줘요. 이거는 파일에 저장을 하고 그 파일은 플래시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보드 리셋을 해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LCD의 뭐 백라이트 저장 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볼륨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일로 저장해서 관리를 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리트 파일 시스템은 뭐 포팅하는 것 자체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보드에 이제 예비용으로 하나 UART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USB to 시리얼 그 모듈을 이용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쓰던 거는 이제 USART2고요. 이번에 USART1. 요거를 똑같이 수십만 DMA로 해가지고 채널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이나믹 셀 포트 중에 다이나믹 셀 제어하는 포트가 TTL하고 이제 485가 있는데
TTL은 이제 라인 하나로 하프 디플렉스를 송수신하는 거죠. 한 라인으로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송수신하고 또 여기 이제 방향을 디렉션, 예, 이거를 방향을 변경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네, 여기 RX, TX 있고 여기 DE, 예, DE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라인을 송신할 때는 송신 버퍼를 이네이블하고 수신할 때는 예, 수신 그대로 들어오게 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로 지원을 해줘요. 요즘 STM32 최근 것들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예,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할 때 UART 이닛이 아니고 이렇게 RS485로 초기화를 해주면 자동으로 송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셀을 연결해서 예, 다이나믹 셀 제어하는 코드는 제가 예전에 직접 만든 코드입니다. 그 프로토콜을 보고서 직접 만든 이제 코드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거의 재활용합니다. 한 80~90%는 다 재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SD 카드. 예. SD 카드는 기본 SD 카드 버스도 뭐 SPI 방식이 있고 원비트가 있고 여기서 사용한 건 4비트입니다. 4비트를 쓰고 요 카드 디텍션 라인을 이렇게 빼가지고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드웨어적으로 알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카드 디텍션 GPIO는 이렇게 GPIO에다가 하나를 할당을 해서 인풋으로 설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그 클럭은 200메가로 하고 이거를 아마 50MHz로 쓸 거예요. 여기 나눠서 하이스피드 여기 찾아보면 50메가로 분주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인터럽트 활성을 하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를 리드 라이트 하는 거를 DMA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 전에 제가 할 때 그 RTOS를 이제 썼는데 RTOS 쓰다 보니까 여기 이 DMA를 안 쓰게 되면 이 리드나 라이트를 할 때 다른 스레드가 스케줄링 돼서 실행이 되면 이게 느려지거든요. 느려지다 보면 그 버퍼의 그 이제 오버라이팅 혹은 먼더런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꼭 DMA를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좀 이 내부에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sd.c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sd.c에다가 구현했고 기본 리드 라이트 함수들이 있어요. API 함수를 볼까요? 네, 이렇게 기본 리드 블럭, 라이트 블럭, 뭐 이레이즈는 사실 SD 카드는 필요 없죠. 예, 이거는 SD 컨트롤러에서 다 해주는 거니까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SD 인포를 치면은 현재 SD 카드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D 뭐 리드 블럭 넘버. 네. 그러면은 이제 SD 카드는 512바이트가 한 블럭이죠. 예, 512바이트 단위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거나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SD 카드 처리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I2C는 I2C는 오디오 코덱에 이제 제어하기 위한 걸로 현재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기본 이제 400kHz로 설정을 해서 네. 여기서 뭐 특이한 거는 이제 I2C 리셋이라고 해서 I2C 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화 해주는 거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GPIO로 바꾼 다음에 클럭을 아웃 클럭인가 이렇게 내주면은 이제 버스 이거에 연결된 그 디바이스 장치들은 이제 버스를 리셋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제 복구할 수 있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I2C 명령도 볼까요? I2C, 네, I2C 이제 스캔 해보면 네, 현재 8번 그 주소를 가진 장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코덱 칩이에요. 예, 코덱 칩이고요. 그리고 좀 중요했던 이제 오디오 출력이 있습니다. 오디오는 이 메인보드엔 두 개의 코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맥스 98357A고 또 하나는 ES8156. 예. 그래서 맥스 98357A는 앰프가 들어있는 거고요. ES8156은 앰프는 이제 들어있진 않습니다. 둘 다 I2S 맥스 98357은 이제 I2S 전용이고 ES8156은 선택할 수 있어요. 뭐 I2S나 혹은 뭐 레프트 어저스트인가 아무튼 이렇게 몇 개를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고 이거를 I2C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I2C는 이제 뭐 오디오용 출력이죠. 예, 오디오용 출력이고 출력 프로토콜이고 가장 최소한의 핀은 3개입니다. 여기 클럭과 WS 뭐 SDO 이렇게 있는데 이게 데이터고요. WS는 뭐 레프트 LR 클럭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클럭.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에 들어가는 데이터 그리고 이건 I2S 메인 클럭이 아니고 예, 뭐죠? 비트 클럭? 예, 비트 클럭이고 또 하나 이제 필요한 게 원래 메인 클럭이 필요한데 이 칩은 메인 클럭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핀 하나를 줄일 수 있어요. 예, 맥스 98357A의 장점입니다. 그 셧다운이 있고요. 예, 이거는 앰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스피커를 물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려서. 예. 그리고 이번에 조금 제가 고민했던 거는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 이 버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DMA를 이용해서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을 이제 해야 되는데 더블 버퍼링을 했습니다. 버퍼 2개를 만들고요. 이렇게 버퍼 0번과 버퍼 1번이 있고 DMA 전송이 완료가 되면 이제 버퍼를 바꿔서 다음 버퍼에다가 이렇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또 완료가 되면 버퍼를 바꾸고 예, 그럼 01, 01 이렇게 더블 버퍼링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럽트를 하나를 더 걸어요. 예. 이제 하프. 그러니까 DMA 전송을 하는데 중간쯤 데이터 사이즈를 전송이 완료되면 인터럽트를 겁니다. 예. 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이때 걸면 요 다음 완료 인터럽트 때 전송할 버퍼를 이제 채우죠.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냐? 오디오 큐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오디오 데이터는 이 I2S write라는 요 함수에서 요 버퍼에다 write를 쭉 해요. 네, write를 하면 요 인터럽트 걸렸을 때 여기에서 버퍼를 쭉 채우죠. 그래서 다 채우면 다음 완료 인터럽트에서 DMA 완료 인터럽트에서 여기서 쓴 버퍼를 쭉 전송하죠. 그리고 중간에 다음에 쓸 걸 다시 준비하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요 DMA 완료 인터럽트 때 다음 걸 준비했었는데 예, 이렇게 중간에 하면은 이만큼의 여유가 생기죠. 버퍼를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에서 해도 뭐 동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하면 이제 좋겠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버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DMA 이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사이즈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시간 단위로 했습니다. 3mm. 그 얘기 뭐냐면 이 오디오 출력 데이터의 주파수에 따라서 데이터량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를 고정으로 하면 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 그것보다는 그냥 시간을 고정하고 저는 이제 4ms를 했는데 그러면 4mm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죠. 그때마다 이제 이 데이터 개수를 버퍼 개수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더블 버퍼링이고요. I2S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요 Q 크레이트 바이 사이즈 이게 요겁니다. 오디오 Q.
예. 그리고 완료 인터럽트에서 버퍼가 다 채워져 있으면 다음에 보낼 버퍼가 그러면 전송을 하고 더블 버퍼링의 인덱스를 바꾸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업데이트할 데이터 없으면 제로, 0 버퍼를 계속 씁니다. 계속 이제 쓰게 돼요. 그리고 하프 그 인터럽트에서는 버퍼, 오디오 버퍼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버퍼를 더블 버퍼에다가 이렇게 채워줍니다. 뭐 간단하죠. 네. 그리고 뭐 비프라든가 비프 명령어도 뭐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오디오 데이터 쓰는 거는 간단해요. 아까 그 오디오 큐에 쓸 데이터 그 공간이 있으면 오디오 데이터를 만들어서 혹은 읽어서 I2S 라이트 하면 돼요. 이걸 반복을 하면 오디오가 출력이 됩니다. 간단하죠. 한번 볼까요? I2S 현재 16K kHz를 기본으로 했고 버퍼 단위는 4ms.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레임 개수가 128개.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는 기본 스테레오 16비트 스테레오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샘플에 2바이트 4바이트죠. 4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럼 128 곱하기 4가 실제 바이트 수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SD카드에 파일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FAT, FS 여기 파일 시스템 적용한 건데 이거에 DIR을 하면 SD카드에 이렇게 파일들이 있죠. 외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외부 파일을 I2S 외부 파일을 플레이 할 수 있어요. I2S 플레이 웨이브 테스트.wave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이거를 잠깐 보면은 보이죠? 여기에 보시면 스피커가 스피커는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여기 큰 스피커 말고 작은 스피커가 이렇게 보이죠? 지금 역상으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 힘든데 이 작은 스피커가 맥스 그 칩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면 예전에 썼던 음성이고요. 다른 파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도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스피커가 작아서 이 칩은 따로 볼륨 컨트롤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코덱 칩. 요거는 앰프가 내장되어 있진 않고 이제 라인 아웃 헤드폰이나 이렇게 라인 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할 수 있는 I2C가 있기 때문에 볼륨 컨트롤이나 EQ까지도 되더라고요. EQ를 이제 해보진 않았지만 얘도 동일하게 I2S 인터페이스인데 얘는 메인 클럭이 필요합니다. MCRK. 그리고 STM32에는 I2S도 있지만 SAI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시리얼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I2S보다 좀 더 상위의 그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AI에 연결하면 여러 가지 오디오 프로토콜을 다 지원합니다. I2S도 되고 기본적으로 PCM도 되고 TCM, AC97 다 됩니다. 그러니까 좀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프로토콜 이렇게 막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모노도 선택할 수 있고요. 아까 I2S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테레오로만 되고, 그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니까 SAI 이거는 이 주파수, 오디오 주파수를 선택을 할 때 주파수마다 이 PLL 값을 적당한 PLL 값을 바꿔줘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에러율이 너무 이제 커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대로 샘플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3개의 PLL 값으로 이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파수별로 이렇게 PLL 값을 다르게 줬죠. 그래서 1% 미만으로 다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요 ES8156.C 이것도 예전에 ESP32 사용할 때 구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만 수정을 해서 썼고요. SAI는 이번에 처음 써본 것 같은데 뭐 I2S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서 뭐 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S8156 이거는 I2C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인터페이스를 바꿔줘야 됩니다. 16비트에 I2S로 바꿔줘야 돼요. 디폴트가 I2S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Left Justified인가? 아무튼 그래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나와요. 인터럽트도 똑같아요. 구조는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I2S 할 때랑. 그리고 API도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 큰 스피커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큰 스피커를 요 뒤에 보이나요? 요 헤드폰 잭에다가 이게 앰프는 없지만 헤드폰 그 모드를 하면은 조금 큰 출력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너무 키우면 이 전력이 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앰프를 달아야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SAI 치면 SAI 앰프 똑같이 I2S랑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SAI 뭐 비프도 있는데 비프 멜로디를 해볼까요? 이거는 스피커로 된 거고 부조에도 멜로디가 있습니다. 좀 귀엽죠. 부조는 SAI 플레이 웨이브 똑같이 해볼게요. 테스트 웨이브 소리가 좀 묵직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스피커 큰 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간단한데 오디오 플레이 웨이브 그래서 파일 오픈하고 헤더를 읽은 다음에 이 루프에서 오디오 버퍼에 쓸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만큼을 파일에서 읽습니다. 읽어서 SAI 라이트 혹은 I2S 라이트로 그냥 그 오디오 큐에다가 라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파일 읽어서 오디오 버퍼에 라이트 이러면 음악이 플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퍼 처리는 모두 다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DMA 완료 인터럽트와 하프 완료 인터럽트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디오 두 개의 채널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 I/O 보드 요것도 이제 조립을 했어요. 이렇게 댐을 해가지고 요거는 PCB만 만들었기 때문에 댐을 해서 LCD도 댐을 했습니다. 완전히 댐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해서 실제 요 버튼이 값이 나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LCD를 구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상 공유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